지금이 인생 저점이다 생각해서 롱 포지션 진입하시려는 분들, 지금 매수하면 100% 청산 나옵니다. 자, 오늘의 하락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비트코인 주봉상 이례적인 대폭락장이었던 2022년 약세장을 제외하면 한 번도 닿은 적이 없던 202평에 닿아 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현재 구간을 받쳐주고 올라가지 못하면 대세 하락장의 시작까지 의심해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고, 자, 다행히 말아 올리는 흐름이 나오긴 했지만 단기 차트 상황을 본다고 하더라도 장악 캔들의 등장과 함께 60K 저점을 다시 테스트하러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에 따라서 단기 횡보의 방향성이 이제 정해지는 구간이 나오게 될 텐데,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방향성에 따라서 어떤 전략들로 수익을 낼지, 그리고 이 어려운 장세가 언제쯤 끝을 보일 수 있을지 영상에 전부 준비해 봤으니까요.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투자 멘토 정우진입니다. 현재 4시 59분 지나고 있고요. 자, 오후 들어서 비트가 갑자기 다시 빠지니까 놀라셨던 분들 많이 계셨을 겁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자, 지난 저점들의 유동성은 이미 전부 잡아먹힌 상태였었고, 그리고 남은 곳은 단 한 군데 60K의 마지막 지지라인만 남아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 60K 저점에서 발생한 부분을 30분 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거래량 동반 음봉 캔들 강하게 상승 장악하는 패턴 발생했죠. 그리고 나서 전 고점의 돌파까지 이루어진 상황. 그에 따라서 이렇게 하락세를 멈출 수 있는 무빙은 세력들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무빙이다. 세력들의 오더블럭이 되는 구간이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면 이제는 아시겠죠? 여기 구간이 마지막 지지라인으로 작용하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중단선의 테스트가 2번이나 이어졌고, 다행히 하락 이탈 마감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하지만 다시 밑으로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 충분히 남아있고, 이 자리에선 우리가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오더블럭만큼의 유동성 흡수하고 다시 올리는 패턴을 만들어낼 것이냐, 아니면 원웨이 이탈이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전략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에요. 자, 첫 번째 시나리오부터 보겠습니다. 오더블럭의 중단선을 이탈 마감하지 않고 다시 올리게 되는 경우에, 여기 구간에서는 전 고점에 있는 구간 658 구간까지 회복하는 흐름이 나오면 단기 추세 전환의 신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안착하는 흐름 확인하고 롱 포지션 진입 가능할 거다 생각하고 있고, 이 추세 전환의 조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자면요. 자, 1시간 봉상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3일에 발생했던 흐름,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던 와중에 거래량 동반 음봉 캔들이 등장하는 경우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추세를 멈추기 위해선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냐라고 봤을 때, 이 매수세로 인해서 이 음봉 캔들의 꼬리만큼을 완전히 장악하는 패턴이 발생했고, 이런 경우엔 아까랑 마찬가지로 세력들이 만든 오더블럭이라고 한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체크해봐야 되는 건 단순히 장악했다가 아니라 이후에 전 고점 라인까지 뚫어줬느냐, 그리고 이 오더블럭이 지지라인으로 작용하느냐까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만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 라고 생각해서 오더블럭의 상단선에서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경우에는 모든 조건에 해당했었으므로 오더블럭 상단에서 실제 롱 포지션 진입해서 수익을 받으렸던 구간이기도 합니다. 자, 이 오더블럭을 기준으로 4시간 봉상 봤을 때 가장 중요했던 흐름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 저점 이후 발생한 이 고점과 고점을 이었을 때 하나의 상승 채널이 형성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이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더블럭 상단 구간 진입해서 이 저항에서 77K 매도하고 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스터디룸에서는 이런 식으로 수익 구간 봐드리고 있으니까 잘 체크하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었을 때는 반대로 이 61.5K 구간 이탈 마감을 하게 됐을 때는 숏 포지션 진입, 그리고 60K에서 1차 익절 하고, 사실 나머지는 최근에 발생했던 유의미한 지지 구간이 없기 때문에 이 상단 구간 다시 스탑로스로 잡고 짧게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오더블럭 중단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발생하기 직전인데 어떤 시나리오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냐 라고 하면, 전 첫 번째 시나리오 유동성 흡수하고 다시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 이 가격대에서 기관들이 다시 받아주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어요. 자, 비트코인 스팟 ETF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6월 4일 어제 드디어 13일 연속 순유출이 발생했었던 비트코인 ETF가 순유입으로 돌아섰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겠지만요, 이번 급락세의 원인은 블랙록을 포함한 ETF의 유출이었습니다. 근데 이 순유출을 멈추고 이 가격대에서 받았다라고 하는 건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는 신호라는 거죠. 물론 기관이 받았다라고 해서 지금 구간 차트상 이 61.5K 구간이 무적의 구간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란 뜻이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기관들의 1차 매집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음 2차 매집은 어디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요, 저는 사실 여기 지지 받고 올리는 패턴보다 여기 유동성 전부 흡수하고 58K까지 찍고
더 빠지고 올리는 패턴이 더 좋은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 비트코인은 5월 26일 하락으로부터 전 저점 라인의 유동성들을 전부 흡수한 상태였습니다. 전부 청산 로스를 일으켰고 남은 구간이 60K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 개미들의 심리는 이 60K마저 이탈하게 됐을 때 극도의 공포로 가득한 시장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개미들이 못 붙는 장세가 형성이 되고, 이때가 오히려 개미들 안 붙고 올리기 좋은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펀딩비, 즉 개미들이 숏을 보고 있냐 롱을 보고 있냐를 나타내는 지표를 봤을 때 다시 60K 부근에 닿으니까 굉장히 롱에 붙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이 60K에 걸쳐있는 이 롱을 보는 개미들의 유동성마저 따고 올리는 패턴이 저는 조금 더 비트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같은 개념으로 청산 맵을 체크해 봤을 때도 마지막까지 롱을 보던 개미들은 청산이 나갔고, 이젠 상단의 청산가 유동성과 하단의 숏 청산가 유동성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걸려있는 60K의 유동성마저 흡수하고 올리러 갈 패턴이 저는 정배라고 보고 있고요. 자, 간혹 비트코인 차트에서 60K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거의 30K, 40K까지 보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그건 좀 힘들다라고 보는 게요. 2024년 비트코인 ETF가 처음 상장하게 된 날, 기관들의 1년 동안의 매집이 있었던 날짜와 가격이 현재 닿아 있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자, 2024년 1월부터 여기 본격 상승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286일에 걸쳐서 위아래 변동성을 만들면서 매집했던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관들이 여기서 실제 매집을 했던 가격대라는 거고, 그리고 올릴 때 쓴 가격을 비교해 본다라고 해도 이 중단값이 현재 구간이라는 거죠. 기관들 입장에서 본인이 운용하는 상품의 가치를 본인들의 평단가 밑으로까지 훼손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60K까지 이탈하게 되었을 때 저는 58K 부근에서 롱트라이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자, 여기가 58K가 어떤 구간이었냐면, 자, 전 고점과 다음 고점을 이어봤을 때, 그리고 피보나치 되돌림상 이번 상승분의 저점과 고점을 이어봤을 때, 자, 그리고 기관들의 매집이 있었던 2024년도의 고점들을 이어봤을 때 빗값과 피보나치의 0.618 되돌림 구간이 58K에 걸쳐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이 빗각의 지지라인과 피보나치 되돌림상 겹치는 요 구간은 지지라인이 굉장히 강하게 되지 않겠냐, 고래들의 2차 매집 구간이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60K 저점을 붕괴시키면서 개미들의 공포감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스탑로스를 만들어내고 58K에서 찍고 올리는 게 가장 세력들 입장에서 이상적인 패턴이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죠. 자, 물론 차트에 당연히 100%는 없겠습니다만, 현재 시장은요 이미 한쪽으로 방향성이 강하게 나옴에 따라서 시나리오만 잘 짜면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기 좋은 장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확실한 진입 근거, 그리고 진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보고 있는 이런 관점들, 그리고 수익 구간들 스터디룸에서 전부 봐드리고 있으니까 아직 체크 안 하면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여기 방 들어오셔서 정보들 챙겨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라오는 것들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매매 공부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 자부하고요. 여기 방 입장 방법 같은 경우에는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링크 누르시면 체크 항목들이 여러 가지 보일 텐데, 여기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방, 입장 신청 클릭하시고 실제 연락받을 수 있는 번호 남기시고 제출하시면 바로 초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컴퓨터로 볼 때 화면이고,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링크 누르시면 문자 페이지로 이동할 텐데 따로 작성할 필요 없이 바로 전송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 RSI 수치 또한 17의 수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채널 이탈 후 30% 급락세 나왔었던 수치와 비슷한 정도의 과매도 구간이 형성되고 있어요. 자, 그만큼 과도하게 저평가된 가격이 현재 가격이라는 것이고, 30 이하로 들어섰던 순간들을 체크해 본다라고 하면요 전부 다 급등세를 만들어내면서 올렸던 모습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구간에서 숏을 봐야 되는 시장은 아니다, 오히려 물려 있더라도 지금 털고 도망갈 때는 아니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오늘 영상 총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현재 비트코인은 2022년 대폭락장 이후에 좀처럼 닿지 않았었던 주봉의 200일 이동평균선 근처까지 하락했습니다. 자, 이 구간을 지켜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대세 하락장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60K 저점 이탈을 앞두고 시장에는 극도의 공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저점을 맹신하는 개미들조차 겁을 먹고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오히려 세력에게는 이 저점까지 깨고 유동성을 흡수했을 때 반등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리고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첫 번째 시나리오로 오더블럭의 중단선 이탈하지 않고 지지받을 경우에 전 고점 구간
65.7K 회복 확인 후 롱진입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61.5K 이 중단선을 이탈하게 됐을 땐 단기 숏 포지션 진입해서 이 오더블럭의 하단선 60K 구간 1차 익절하고, 그리고 2차로 아까 제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던 58K 구간 2차 익절가 잡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핵심 근거 및 투자 포인트를 봤을 때 13일 연속 순 유출을 기록하던 비트코인 ETF가 순 유입으로 다행히 전환되었습니다. 자, 기관이 현 가격대를 저점으로 인식하고 매집을 재개했다라는 신호가 될 수 있겠고, 만약에 60K까지 무너졌을 경우에도 피보나치 0.618 구간, 그리고 여러 빗각들이 겹치는 지지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58K 부근을 강력한 지지선으로 보고 롱트라이를 저는 준비 중입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적 근거로 봤을 때 RSI가 날봉상 17 수준으로 극심한 과매도 저평가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과거 30 이하 구간에서는 항상 강한 반등이 등반되었으므로 현재는 공포에 매도할 시기가 아니라 유동성 사냥이 끝나는 시점을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자, 기관들이 2024년 초부터 250일가량 횡보하면서 매집한 가격대를 고려할 때 자신들의 평단가 밑으로 상품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지금의 하락은 배민들의 마지막 롱 물량을 받아내고 청산 유동성을 사냥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섣부른 진입보다는 확실한 지지 신호를 확인한 후에 기관과 함께 저점에서 매집하는 전략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에 따른 전략들, 유튜브 영상은 실시간 대응이 좀 느리기 때문에 타점들이나 그리고 급하게 발생하는 이슈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터디룸에 가장 먼저 브리핑 해드리고 후에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든 시장입니다. 그리고 뭐든 방향성이 정해지는 시기가 현재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지션 대응만 유연하게 잘하면 먹을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여기 방 주소에서 제가 계속 대응해 드릴 테니까 아래 고정 댓글에 이 방 주소 남겨둘 테니 바로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차트와 시황들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분석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화이팅 한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멘토 정우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